다음 와이너리는 저하고 이제 8년 정도 인연이 됐는데 미셸 부주로 같은 경우에는 먹소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생산자이고요. 먹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죠. 그리고 5개의 부주로 가문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셸 부주로가 가장 선봉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오너인 장 바스팁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아버지 미셸로부터 이제 포도밭을 물려받았고 현재 약 11헥타의 포도밭에서 17개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9.5, 레드 와인은 1.5헥타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장 바스팁 같은 경우에는 비오디난의 친봉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거의 50% 이상을 이제 프랑스 내수 안에 미슐랭 레스토랑이라든지 판매를 하고 나머지 와인들이 소량으로 나가는데 거의 제가 다녀본 미슐랭 프랑스 안에서는 이 미셸 부주로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가다가 지금 장 바스팁으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모던한 느낌도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집 와인들은 가성비 거의 끝판대장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러바운드의 알라미도 같은 경우에는 미셸 부주로 상당히 높은 평가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인데 거의 미셸 부주로가 생산한 먹소나 이 위급 와인들은 아웃스탠딩 빨간 하트표가 따라붙는 와인들이 있죠. 거의. 개인적으로는 뭐 페리에, 샴, 제네브레르, 먹소 3대장도 좋지만은 플레이느 몽라쉐도 아주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7대 손, 장 바스팁이 7대 손이고 1990년부터 와인 만드는 시작이었어요. Ouais, c'est des vrais pinots croquants, c'est net, c'est franc. Bon, il y a encore la malo à faire. 20년도 와가지고 아버지 20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개인 7대 손이니까 30년 와인을 만들었어요. 자, 다음 와인은 어디서? 폴피오, TAPO. 늙었어. 물 본인 이 작가님 본인 얼굴 생각해. TLPO가 진짜 제가 2015년에 이 친구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친구도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였었는데 이번에 가서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2년 만에 봤는데 확 좀 늙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이 친구 다 가졌잖아. 실력도 있겠다, 와인도 잘 만들겠다. 사실 지금 사샤뉴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산자 중에 하나긴 하죠. 물론 버나도가 대기권을 뚫고 간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폴피오 와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린다면 폴피오, TLPO의 누나가 누굴까요? 아, 들었는데. 그 크리스텔 피오. 누구 와이프인데? A자로 시작해요. 아르노 모르테. 네, 드니 모르테를 현재 이끌고 있는 아르노 모르테의 와이프가 피오의 누나이죠. 원래는 이제 와이너리 쪽 화이트만 담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아예 TLP를 혼자 만들고 있고 이제 누나는 아르노 모르테를 도와서 이제 지브리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죠. 이제 피오 같은 경우에는 폴 피오는 도메인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TLPO는 이제 매종으로 해서 지금 본인이 이름을 달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총 13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화이트가 약 한 70%, 레드가 한 3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살충제나 화학 비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이제 손으로만 수확을 하고 양조 같은 경우에도 정통적인 방식만을 소유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허투루 그렇게 일하는 것 같이 껄렁껄렁하게 청바지 먹기로 하는데 또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철학도 확고하고 자기 스타일로 열심히 와인 만드는 친구예요. 특히나 이제 이 친구들 요즘에는 이제 매종을 시작해서 뭐 바타라든지 꼬르뚱샤르마뉴, 이제 먹소 등 여러 가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냥 보이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샤샤뉴 중에서도 라로마네나 그랑 루시옥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와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형 다음에는 마스크팩 좀 사다 줘야 되겠어. 자, 어디시죠, 아톰님? 친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 친구죠? 좀. Sorry.
I thought it was 9:30. 아, Next week I move to the Champagne. You don't be back in Korea, in New York. back to Korea. 오늘 샤르도네부터 이제 바타까지 쭉 와이트들을 테스팅할 예정입니다. So everything here is in élevage. 다음은 바슐레 모노예요. 바슐레 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가 이끌고 있는데 마크 바슐레하고 알렉산더 두 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꼬트 노르에서는 가장 남단인 마랑지 쪽에 와이너리를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개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플래그십 와인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타 몽라쉐부터 플레이 몽라쉐, 프리메크루, 샤샤뉴, 쌍뚜노, 마랑주 같은 거를 만들고요. 총 소유한 포도밭이 한 22헥타 정도 돼요. 샤르도네하고 피노나가 6대4 정도 돼요. 6대4는 피노가 6, 샤르도네가 4인데 이 피노가 높은 비율은 마랑지라는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마랑지는 잘 모르시는데 꼬트 노르에서도 가장 최남단 거기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레드 같은 경우에도 꽤 수준급으로 만들고 특히나 이제 마랑지 프리메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레나 뽀마 같은 구조감이나 파워를 지니면서도 적절하게 잘 짜여진 밸런스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어디시죠? 이 바샬레 모노 어떤 집이죠? 형제가 와인을 만드는데 되게 맛있어요. 가격 대비 괜찮고 뉴욕에서 처음 알게 된 집인데 저희가 한국에 소개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마랑지라고 해서 버건디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피노누아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플래그십 와인은 이제 바타 공화제고 이제 부글 블랑부터 시작해서 여러 레인지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렉스. 하이. Good to see you too.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플라제 세조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드릴 포도밭은 그랑의 세조입니다. 최소 10년은 숙성을 시켜야 시음젓기에 들어가는 와인이죠.